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는 그 공감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 수술은 여기서 해야겠다, 또는 아, 여긴 좀 아니네 라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달라 그런 거죠. 네.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나를 이거로부터 해방해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남편이 싫어, 그건 넌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남편은, 왜냐면 내 와이프를 맡겨야 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확 다르다. 확 다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삶이 달라진다. 그걸 스스로 매일매일 느낄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이연서라는 여자분의 남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아내분이 수술 얘기를 꺼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생각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치 가볍게 물어봤고, 두 번째일 때는 좀 무거운 톤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는 그 공감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남자 입장하고 여자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볼륨감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볼륨감 있는 여자를 선호한다. 그럼 뭐 볼륨감이 뭐 있겠어요? 가슴, 허리 뭐 이 정도? 그런데 여자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녀 때는 자부심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자부심이라는 것도 사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내 가슴은 이 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몸매들 있잖아요. 너무 크면 이제 본인도 보기 싫고 느껴질 거란 말이죠. 아, 저 사람이 내가 가슴이 너무 크니까 보기 싫어하겠지, 이런 느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와이프가 이제 그 후자인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녀 시절 때부터도 계속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에 대한 것도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게 수년간 켜켜이 쌓여온 거죠. 그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를 이 사람도 알아야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 아내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듣고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은 집사람에 대한 의견을 거의 존중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세요. 그건 멋있는 게 아니고요. 네. 생존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정을 해서 했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당시 상담을 도와드렸던 상담실장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메모지를 달라고 하셨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딱 드렸더니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 말고 큰 걸 달라셔서 제가 그냥 A4 용지를 딱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질문과 설명을 동시에 하셨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었을까요? 궁금했다라기보다도요. 네. 내가 원하는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온전히 다 전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손짓 발짓으로 98%라면은 나머지 2%는 그림으로 채워야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쪼개요, 뭐 찢어요, 뭐 꼬매요 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쉽긴 한데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아, 그건 잘못했어요, 아, 그건 당신 상상한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도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아, 이 수술은 여기서 해야겠다, 또는 아, 여긴 좀 아니네 라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달라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 수술을 어떤 계기로 이 수술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수술이 필요하다, 그 결정의 주체는 와이프죠. 와이프가 나는 무거워서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거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깨가 너무 쑤신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정도가 도가 지나쳐서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나를 이거로부터 해방해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남편이 싫어, 그건 넌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남편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다만 이제 그럼 어떻게 그 과정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형외과에 가서 할 건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갖고 다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수십 개 병원을 검색을 해봤고 댓글 달려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엄선한 성형외과가 마지막으로 한 서너 군데 됐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병원도 상담을 분명히 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 이름이 딱 다르다. 뭔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없는데 없으세요? 대신 제가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이 병원이다, 이 병원이어야만 한다, 그걸 결정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럴 수는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영상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비공개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질 못하고 공개된 공을 봤는데 네. 저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 영상에 임하고 눈빛, 손, 발짓, 억양, 네. 그 다음에 그 음성의 고조 이런 것까지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네. 좀 더럽죠, 성격이 제가. 왜냐하면 내 와이프를 맞아요. 맡겨야 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 물건을 맡기는 게 아니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보다 많이 진심스러웠어요.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영상 진심스럽죠. 속에서. 예. 네. 그거는 하도 사람들이 뭐 좋아요 뭐 이런 댓글만 달길래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음소거를 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봐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로 들을 때는 이 사람 본질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소거를 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손짓 발짓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아까 얘기했던 A4 용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 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모습,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예. 아,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전문가다, 이런 네, 사람은. 네, 네, 네. 그렇게 느꼈었죠. 다른 병원에서는 못 느꼈어요. 몇 번 상담을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끄떡끄떡하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네. 확실히 다른다고 느끼셨을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아내분이 이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미용 목적보다는 건강이나 어떤 삶의 질 개선이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힘들다 아프다 하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미용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미용에 대한 걸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벼워지고 싶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싶기도 하고 두 개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결과물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이, 잘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잘 됐어요. 네. 동그랗게 야, 잘 됐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수술 후에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의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일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가슴이 크니까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체중이 쏠리다 보니까 괜히 피도 쏠리고 네. 무게중심. 예,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처음에는 확 다르다. 아, 확 다르다. 너무 당연한 거지, 물리법칙으로 봐도. 그렇죠. 무거운 게 훅 줄었는데 어떻게 네. 확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선도 좀 많아지죠. 주방에서 거실, 거실에서 뭐 다용도실 등등도 하는 게 5번 하던 거를 그게 7번, 8번, 9번 이제 늘어나는 거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 과정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네. 그 수발되는 게 있어요. 수발을 드시나요? 이제 그 저녁마다 연고를 바르고 또는 이렇게 그거 이제 빨리 흉터를 없애기 네네.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데 붙이는 걸 제가 해주고요. 첫 번째 루틴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떼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 루틴은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첫 번째, 저녁에는 그거 붙여주고 아침에는 그거 떼면 그걸 이제 세탁해 주는 거죠. 에피덤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에피덤, 맞아요. 에피덤. 어쨌든 제 루틴이 그렇게 저녁 아침으로 만들어졌죠. 이 수술하고 나서요, 혹시 부부 사이에서 할 때 어떤 대화나 아니면 부부 사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진 면이 있나요? 솔직히 뭐 딱히 달라졌다고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조금 밝아졌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 밝아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날 상담일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가슴 축소의 전문가이신 저희 원장님과 한 어떤 엔지니어 쪽의 그 전문가이신 두 분의 그 전문가가 굉장히 막 치열한 어떤 지식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고, 또 그 고객님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어찌해야 하나 막 이랬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남편분께서, 저희 원장님께서 전문가 같다고 느낀 순간이나 혹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장님을 딱 한 번 봤죠. 네. 대화로 한 거는 눈 인사는 몇 번 했지만 네. 그 한 번의 대화로 인해서 사람은 모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번에서 꽤 많은 정보를 저는 얻은 거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20분 정도의 그 떠듦이 아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떠들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물어봤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1차 답변을 했고요. 그 1차 답변에 대해서 또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2차 답변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꼬치꼬치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원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 봐라, 좋아, 그러면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마,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특별하게 느껴졌다라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맡길 수 있다. 이분이면 내 와이프를 맡길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더 갈 필요 없다. 여기가 당신이 수술할 때다라고 그렇게 원장님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 시점에서 이런 솔직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수술을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혹시 어떤 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남자니까 좀 와닿지는 않을 텐데, 네. 세탁기가 있는 삶과 없는 삶, 그런데 건조기가 또 있는 삶과 없는 삶, 이거는 굉장한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성분들이 더 느끼신다고 해요. 솔직히 저희 같은 남자들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은 맞다.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전체 인생을 n분의 1로 나눠보면 그거는 크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아니다. 왜냐면 그거로 인해서 건강을 얻고, 두 번째 자신감을 얻고, 여자로서 억만금이라 한들 그거를 망설일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 번 살다가 가는데 뭐 자기 자식한테, 자기한테 그 정도 선물은 줄 수 있잖아요. 또 만족도도 되게 높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앞뒤 재지 말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우리 원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여지껏 뭐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마 종합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 친구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여기 원장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딴 데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실장님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만족할 것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사 선생님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지만 여기 스태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타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남편 입장과 아내 입장, 사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역지사지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역지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하셔라. 삶이 달라진다. 물론 뭐 건조기 따위에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삶이 달라진다. 그걸 스스로 매일매일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분들의 태도죠.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이고 털털하지만 그 부분에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꺼낸 얘기를 거절하거나 이런 태도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줘라.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더 좋은 병원을 찾게 되고, 또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응원의 힘이 최소한 49%까지는 가야 된다. 나머지 51%는 본인의 의지고요. 그래서 모든 망설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뭐 다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